이혼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저는 끝까지 얘기했는 게 예. 저희 사이 좋다니까요. 사이가 좋다? 예. 그렇게 특별히 다투거나 하시는 건 아니구나, 그러면. 안 싸우죠. 근데 아내분은 그래도 이혼할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던데, 보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저는. 아, 제가 결적 사유가 없잖아요. 제가 근데-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아니죠. 팼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냐가 포인트고, 그거는 있잖아요. 남편분의 생각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에서 판단했을 때 아내분에게 너무 큰 고통이겠다. 이렇게 되면 이혼이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내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는 되게 힘든 시집살이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를 남이라고 딱 가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도 15년을 소대변을 다 받으신 거예요? 네, 21세기인데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일단은 뭐 어머니를 모셨는 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다라기보다는 네. 시댁 식구들이 그걸 당연시 여기고 그런 거에서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보통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 있어요, 시누이들이? 제일 많이 방송에 나올 수 없는 말들이에요. 너무 수치스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심한 툭 얘기만. 던져요, 그냥 장난으로. 제가 이제 같은 여자니까 신우분들한테 이제 정말 어머니가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할 줄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신우분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네 팬티 네가 벗었지 누가 벗기드나. 네 뭐 누가 그렇게 팬티 한 번 벗어라 하더나. 그런 얘기를요? 정말 가슴에 팍 맺혀서 수치스러웠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한 톨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이 나요. 그 표정과 자기들끼리 막 깔깔깔 웃으면서 성희롱이거든요. 그럼요. 이것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거든요. 툭툭 던지는 말들이 다 그런 말들이에요. 저희 집이 사는 게 되게 괜찮았었어요. 근데 제가 시집 오는 당시에 기울었어요, 많이.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제가 둘째를 놓고 둘째 모유를 막 먹이고 있는데 그냥 난데없이 말하다가 하는 소리가 야, 우리는 너희 집이 정말 잘 사는 줄 알았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집불. 근데 알고 보니까 집불. 이거 그대로 말했어요. 이혼해. 아니 어떻게 나를 앞에 놔두고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지? 이런 얘기들을 듣고 제가 병이 안 걸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약을 틀어넣어도 치유가 될 수가 없는 말들이거든요. 진짜 냉정하게 그게 증거로 다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요. 모욕적인 얘기예요. 그런 말들을 저희 남편은 같이 듣고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어요. 너무 속상하죠. 이 방송 보고 나면 아마 그럴걸요? 왜 우리를 들먹거려? 근데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때 동안 해온 것들이 정상은 아니라는 거를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그래서 꼭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면은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부당한 대우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정말 지속적인 폭언, 네네. 폭력 이 정도가 됐을 때 보통은 이게 위자료 청구까지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 그런 것들로 현재 지금 공황장애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위자료를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이게 받을 수 없구나. 네. 솔직히 충격 먹었어요. 그 세월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전혀 받지 못한다는 말에 충격 먹었어요, 사실은. 이게 시간이 조금 흘러버렸잖아요. 옛날의 일들은 정말 힘들었지만 이런 것들을 내가 견뎌내고 서로 용서를 하고 다시 잘 살아왔다면 아주 과거의 사유들은 이게 유책 사유로 보지 않거든요. 되게 억울하긴 하네요. 그쵸?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수발해드리고 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당으로 치면 그렇죠. 엄청나죠. 대단하지 네, 않겠나. 네, 네. 무조건 위자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 내가 그렇게 내 남편과 내 남편의 가족을 위해서 정말 일당으로 환산하기도 어려울 만큼 희생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재산 분할해서
기여도로 주장할 수 있는 큰 요소가 될 것 같거든요.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크게 기여를 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뭔가 일탈하고 싶어. 나 술도 마시고 싶고 뭐 나이트 가가지고 부킹도 하고 싶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순간 전세가 역전될 수 있어요. 네, 네. 그때에는 갑자기 내가 유책 배우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동안 내가 이렇게 고생한 게. 그래서 내 유책이 생기지 않도록 그거는 하시면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나이트는 이제 네. 무조건 아예 안 가는 걸로. 네. 제가 보니까 아내가 큰 일을 했어요. 15년 동안 시부모님을 그렇게 모시면서 한 역할이 있잖아요. 보니까 이것 때문에 난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이혼을 주장하고 이혼과 관련해가지고 뭔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준비는 해야 된다고 저희가 그렇죠? 이혼할 마음이 없다니까요, 저는. 아니 근데 그거예요. 일방 당사자가 이혼할 마음이 있어서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면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잖아요.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잖아요. 법적인 절차로서. 준비를 해본다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일단 양육권. 엄마가 키우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럼 재산 분할도 저는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다. 딱 제가 가진다? 가지고 올 거는 딱 텔레비, 전기장판, 쿠션 그것만 있으면 돼요, 저는.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집도 준다는 거예요? 네, 아 집도 줘요? 네. 왜 그러냐면 애기를 키우잖아요. 애를 키우는데 집사람은 어릴 때 시집 와서 여태까지 살림만 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딸내미 키우고 고생하지 말고 의식 좀 안정을 해놓고 탁 밑바탕을 깔고 있어라. 그러면 덜 고생을 할 거다라는 생각이죠. 어때? 뭐 내가 바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궁금했던 거 충분히 다 물어봤어? 너무 물어봤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안도감? 그런 게 있긴 했는데 나도인데. 나도인데. 나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다 거짓말 치고 잘못했으니까 난 하나도 가져갈 게 없네. 난 이 생각으로 진짜 마음 다 내려놓고 상담받았는데 생각보다 내가 주장할 게 많았네. 그래? 엄청 많았네. 나는 딱히 잘못한 사람이 아니야. 나의 죄의식을 덜어낼 수 있는 시간이었어. 근데 어떻게 오빠가 그러지? 그럴 수 있지? 나한테? 죄를 진 게 너무 많은데? 남편이 이제 상담을 하니까 마음이 달라졌어 라는 얘기를 듣고 좀 서운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근데 나랑 협의했던 거 알지? 재산이며 뭐며 다 포기하겠다고 했잖아. 그렇지, 구두로서. 그래 합의했었지. 근데 마음이 변한 거야? 내가 이게 구두로서 얘기를 했던 것뿐이지 사실 서류상으로 뭔가 통과된 것도 없고 나 역시도 근데 합의를 했었지. 얘기는 했었지 그렇게. 그냥 그래 연주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라고 했었잖아, 그치?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었지. 어. 만약에 진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실리적으로 따져야지.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래 너 다 가져가 라고 얘기했던 그거의 가장 큰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오케이 한 거라면 포장할 수 있어. 내가 그거 감안할게 이렇게. 그렇지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상태에서 오케이 했다는 건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게 맞나 보다. 일종의 가스라이팅. 내가 여태까지 당했던 건 가스라이팅이고 오늘 내가 무슨 만약에 가스라이팅이야. 연주야 나 진짜 너랑 못 살겠으니까 너가 말한 대로 나 그렇게 이혼해줄 테니까 이혼하자. 뭐 그 정도로 또 싫었던 것도 있고 난 우리가 이혼하면은 오빠가 합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나랑 약속을 했잖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 내가 이제 나도. 생각을 안 하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렇지 그전에는 내가 말했잖아. 큰 생각 없었어 그냥. 진짜 속으로 많이 충격 먹었어.